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655년 조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었습니다. 북벌론이었죠. 청나라를 공격해 병자호란의 국치를 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청나라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렵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대사는 청의 군대를 보고 청나라가 너무 강해 아직은 무력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 정부에 보고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영제국조차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던 나라가 바로 당시 청나라였죠. 하지만 효종은 그런 청나라에 도전합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지만 효종은 최소한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힘을 길러야 했죠. 효종은 정예군을 양성하고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1655년 3월, 효종은 왕을 호위하던 금군의 수준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들판 한복판에 작은 길을 세우고 말을 달려 먼저 길을 뽑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부대별로 진을 정렬하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효종은 친히 산봉우리에 올라 신호를 합니다. 길을 흔들면 준비, 나팔을 불면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효종이 산에 오르기도 전에 군사들이 서로 먼저 길을 뽑겠다고 달려나가 난장판이 납니다. 효종은 실망이 컸죠. 전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명령과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청나라 8기군은 이런 전술 기동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명나라군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덕이었죠. 효종은 청나라에 잡혀가 인질 생활을 하면서 청군의 실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더 참을 수가 없었죠. 효종은 당장 지휘관들을 불러 곤장을 치고 다시 시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부대가 먼저 튀어나갑니다. 효종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지휘관을 불러 매를 때리고 궁에 돌아가자마자 군령을 어긴 죄로 처벌하겠다고 하죠. 자, 3세번 효종은 다시 한번 군대를 정렬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 기사 한 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뛰쳐나가 깃발을 뽑았습니다. 효종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유치원생 운동회도 아니고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이 모양이라니. 효종은 당장 그 병사를 처형해 부대 앞에 목을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사형은 너무 심한 조치 같죠. 하지만 효종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북벌의 대상인 청나라는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수선한 군대로 어떻게 청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조선군은 왜 이 모양이었을까요? 훈련을 적게 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부터 자질이 부족했던 걸까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나선정벌에 참전했을 때 청군과 사격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조선군은 청군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도 청군보다 더 잘 싸웠죠. 조선군은 강해질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포텐셜이 충분했죠. 그런데 왜 강해지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서 거꾸로 여진족의 청이 어떻게 중국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의 모태가 된 건주 여진은 조선군에게도 당하고 살던 약한 부족이었습니다. 약소 부족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다는 것은 효종의 북벌론만큼이나 무모한 목표였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첫째, 명나라를 꺾어야 우리의 불운한 삶이 바뀐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진족은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오랫동안 핍박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은 겁니다. 중원정복이라는 목적을 공유한 여진족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 국민이 이 목적에 동의하고 목표를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나라는 8기군이라고
전 부족을 8개의 군대로 조직합니다. 장교와 병사는 세습입니다. 국가에 8개의 세습적인 군사 집단이 있으니 서로 반목하고 내전을 일으키기 딱 좋죠. 하지만 더 큰 목적을 공유한 그들은 내부의 시기와 반목을 버리고 중원정복이란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개개인이 열정을 다해 전술을 고민하고 훈련에 임하니 전투력이 빠르게 성장했고 장병들의 헌신과 군기도 대단했죠. 보상도 정확했습니다. 훈련마다 수당을 지급했는데 훈련을 거듭할수록 중국을 점령하면 그들의 삶이 바뀔 거란 기대감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청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일련의 상황을 목격한 효정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벌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효정은 10년간 노력했고 조선군 병사들의 수준은 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선, 북벌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진화하진 못합니다. 제도와 행정적 개선은 이뤄냈지만 군대와 국민의 공감, 목적의 공유를 끌어내지는 못한 겁니다. 여진족은 명나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를 물리치면 더 좋은 삶,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자질만큼 대우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부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에게 병자호란의 패배는 치욕이긴 했지만 이례적인 사건일 뿐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 이것이 북벌론의 구호입니다. 좋은 말이고 누구나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 국민의 삶에 절실한 것, 나의 미래의 삶을 바꾸는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청나라와 싸운다는 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장병들이 그 목표에 동의하게 하려면 그런 모험을 감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위험한 도전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나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략, 청나라의 약점, 가능성 이런 것들은 효정의 가슴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비법이 있다. 나를 믿으라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군사 전략을 공개할 수는 없죠. 청나라의 정보망에 노출되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이벤트나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감성적 신뢰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술과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고 구성원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일, 작은 성취라도 우리가 함께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감정적인 설득 작업이 중요합니다. 청나라는 명나라 국경을 습격하고 유격전을 펴면서 이런 자신감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렇지 못했죠. 군대를 새로 만들었지만 병사들은 박봉에 시달렸고 처우 개선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우가 나쁘다고 반드시 사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군대가 월급도 적고 장비가 나쁜 건 병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와 싸우자는 구호만 되풀이하니 병사들은 마지못해 복무했고 억지로 훈련했습니다. 사격술, 훈련량, 무기, 재원상의 수치는 올라갑니다만 열성도 창의도 찾아볼 수 없었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성원에게 목적을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감동의 플랜과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자,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자, 이 구호를 직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머리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